해주기 위해 그가 다시 나섰다. 지난주에 이어 이미도에게 직접 듣는 살아있는 영어 공부의 노하우 제2탄 지금 공개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외화번역가 이미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그러세요?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또 핵심은 Be Miracle. 예, 네. 기적이 되고 또 영어 사전을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영어 사전을 쓰라는 얘기는 결국 영어 책과 좀 자연스럽게 친해져라. 빨리 친해져라. 그런 어떤 지름길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활자를 통해서 영어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 그 노하우는 전부 사전에 들어있죠. 네. 왜냐하면 영어 단어 영어로 설명돼 있고 그 설명된 것을 예문으로 확인을 시켜주니까 우리가 보통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로 사고를 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활자를 통해서 그 언어로 사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의 활용이죠. 그와 더불어서 스토리를 활용해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린이들 중에 터프 토익에서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 그리고 최근에 50대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토익 시험에 만점을 받았다 그래요. 그분들이 공부한 방법이 바로 스토리를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든 영화를 통해서든 스토리를 가까이 하면은 재밌잖아요. 재밌으면 빠지잖아요. 맞아요. 빠지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다라는 건 지식 정보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많이 축적돼 있으면은 표현 양이 많아지고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익 토플 시험 준비를 따로 안 했지만 시험을 보니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스토리. 예. 외화 번역가에서 이제 영어 전문가가 되셨는데, 네, 영어 전문가로서 이미도 씨가 영어 동화책 읽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훌륭한 방법이죠. 네. 그럼요. 동화책은 그림과 함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스토리를 잠깐 펀을 해볼게요. 영어 실력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려면 건물의 한 층도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쌓아가려면 스토리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림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력이 풍부해지잖아요. 그 상상력이란 스토리를 통한 상상력도 있지만 언어적 상상력, 표현력이 풍부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아,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아하. 아, 이래서 이 표현이 꼭 맞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스토리가 담긴 이야기책, 동화책. 네. 우리 386에는 일단 영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봤어요. 그 밑에 일단 밑줄 치고 모르는 단어를 일단 다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버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스토리는 나름대로 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인 책 읽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네. 책으로도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고 더불어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화를 선택해서 본 다음에 그 영화의 원작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의 마법사 얼마나 훌륭한 원작이 있어요. 예. 어우 발음 좋아요. 어제의 마법사인 줄 알았어요. 오즈의 마법사 아니에요? 저도 순간 뭔 네. 예.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원작을 사서 보면은 전부 영어지만 내용을 아니까 긍정적인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나 영어 좀 된다. 이 내용을 내가 좀 알고 있네, 이해하네. 그죠? 네. 그러니까 문장도 익히고 표현도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DVD를 통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 알겠지, 영어를 통해서 표현을 익혔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그거를 자막을 살려놓고 보거나 또 없이 다시 보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예. 스토리 이해했죠, 표현 이해했죠, 들어서 이해했죠, 연기력까지 자기가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DVD를 통해서 영화를 봤다 치고 그 보고 끝나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보고 끝나야 되나 아니면 그걸 큰 소리로 따라해봐야 되나요? 따라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말 배울 때도 셀 수 없이 많이 해보는데 하물며 외국어인데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발음에 관한 평생 프랙티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발음이 맞는지 상대가 이해를 하는지 예? 아까 어제 마법사 이상하다라고 하셨듯이 예.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도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어요.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LA에서 사셨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공부하셨는데 둘이 못 알아듣는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어찌됐든. 네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그러면 예. 책 읽기를 꾸준히 하셨을 때 한 몇 %를 읽기에 발음을 직접 해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죠. 그래서 목이 많이 쉬셨네요.
중요해요. 예. 예. 그게 또 자신감을 길러주는. 네. 어떠세요? 지금 이민호 씨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가장 이렇게 마음에 드는 방법, 또 저는 이 공감하는 소리 내서 방법. 읽는다는 게 사실은 저도 아동들을 가르칠 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전문 용어로 read aloud라고 하거든요. 진짜 크게 aloud, 크게 read,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하고 이제 먼저 가르쳐주기 전에 저도 혼자서 소리를 내서 읽어봐요. 읽다가 안 되는 발음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알아요. 아, 내가 이 단어를 모르는구나. 그런데 눈으로 보면은 몰라요. 그걸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요. 근데 소리를 내서 해보면은 내가 아는구나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읽어봐라 하는 이유가 읽었을 때 아이들이 이 단어를 아는 거나 모르는 걸 그저 캐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잡기 위해서 사실은 읽어보려고 하는데 정말 진짜 좋은 방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그러면 읽기를 싫어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을 싫어하는 애들? 그러니까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네. 예, 재미가 없는 거죠. 읽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단어가 됐건 그게 들어간 문장이 됐건.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눈에 강조하셨듯이 그 아이의 유형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아이가 빠져들게 할 수 있는. 네. 게임도 좋아하는 게임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빠져들 수 있고 안 빠져들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처럼 아이들이 빠져들 수 있는 스토리를 구해서 책을 권해서 읽게 하면은 그 다음이 궁금해지잖아요. 예, Over the Rainbow에 떨어졌는데, 예? 거기에서 어떻게 될까? 서쪽에서 온 마녀가 괴롭힐까 어쩔까? 토토는 내가 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뒤가 궁금하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결과가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재미있게 자기가 느끼기 위해서라도 자꾸 소리를 내서 읽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맞습니다. 부모가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우리 애는 캡틴 언더 팬츠 같은 만화책만 계속 그다음엔 가필드 이러면 엄마로서는 좀 네. 글자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림하고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예. 것도 참 이렇게 어떤 성장 속도를 맞춰줘야겠네요. 그렇죠. 눈높이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부모님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이렇게 허리병이 있어요. 네. 자꾸 서두르려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은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는데 부모님들의 허리 sickness 때문에 예 아이들까지도 자꾸 푸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허리가 이 허리 요통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아니 사람의 신체에서도 허리가 정말 중요하듯이 근데 공부는 특히 외국어 공부는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아까 오영실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그 만화책이라고 하는데요. 만화책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만화책은 대화예요. 계속 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코너에는 만화책만 놨습니다. 영어 만화책만 놨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 영어 만화책만 열심히 읽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머님들이 얘는 왜 만화책 읽어? 동화책 읽으라고 했는데 왜 만화책? 근데 그 만화책 영어로 써져 있거든요. 네. 그게 왜 나빠요? 왜냐하면 스피킹이 어느 정도 되면 어차피 논술이 또 시험 보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줘야 합니다. 거기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스토리가 막 쭉쭉 아, 그럼 나가기 한 때문에. 교수님네는 그냥 만화책만 읽히세요. 아유. 저거 또 대학들은 잘 보내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임노 씨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 책으로 시작해라, 영화로 어떤 그 단계가 있을 때는 요점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 이야기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독서. 그 다음에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는 엔터테인먼트 팀에서도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원작이 있다면 책을 또 읽는 독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는 놓쳤던 것을 원작을 통해서 표현을 익힐 수가 있고 그걸 다시 영화를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영화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니모를 찾아서를 기다리게 되고 인크레더블을 기다리게 되고 쿵푸 팬더를 기다리게 되고 원작 찾게 돼요. 네. 예. 그거를 이렇게 레벨별로 착착착착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 영화를 보고 네. 이 책을 읽고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런 부분은 뭐 앞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께서 동화책, 또 이야기책 어떤 뭐랄까 난이도 등급을 영어 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예. 구체적으로 좀 한 몇 단계로 해서 좋은 거 추천할 만한 거 예.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오즈의 마법사. 발음을 금방 고치셨어요. 발음이 점점 한국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대로 하세요. 네, 오즈의 마법사 같은 경우 연령대를 굉장히 넓게 잡을 수 있지만 스토리가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면서도 부담도 없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한 중급자 수준으로 맞추면 되겠지만 책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서 책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러면 사람들이 만화 영화를 생각해서 쉬운 영화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온 가족용 영화예요. 어른들도 재밌어야 되고 아이들도 재밌어야 하고.